SNS나 쇼폼같이 자극적인 걸 많이 보면 뇌가 망가진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말은 사실이죠. 근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영상 같은 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걸을 때도 보고, 쉴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할 때도 보고, 심지어 운전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SNS나 쇼폼은요, 시간 때우기 정말 좋아요. 그쵸? 근데 폰을 보는 이유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잠깐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루는 집에서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랑 다를 거는 없었는데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TV는 보지도 않으면서 굳이 켜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자제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 쉽게 끊을 수 없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을 좀 줄이고 싶거나 아예 끊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독 관련한 전문가들이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은요, 중독은 절대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는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노력해서 끊을 수 있었다면 릴스, 쇼츠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쇼폼이나 미디어 관련 중독뿐 아니라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면, 그리고 동물들도 중독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중독 현상에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대로 조금의 액션만 취한다면 너무 노력하거나 무작정 참지 않아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채우는 이야기 북체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SNS, 쇼폼, 넷플릭스, 미디어, TV 등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와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독이 뭘까요? 중독은 그것에 심하게 빠져서 현실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통제를 잘 못하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게 중단하고 싶고 스스로 해로운 것도 알지만 욕구가 너무 강해서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으로 세계 5위라고 해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조절을 어려워할 정도로 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최대한 스마트폰을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게 중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많은 기업에서 자꾸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집중력을 뺏으려는 의도로 설계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의 모바일 사용 시간과 PC 사용 시간을 엄청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해요. 빌 게이츠의 자녀도 14세 전까지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각종 미디어나 모바일 기술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이미 감을 잡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인 도파민, 이 도파민은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로 쾌감을 추구하는 행복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환경과 정보에 목말라 있어서 계속 새로운 걸 경험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날씨의 변화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생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더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고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고 뛰어야 하고 무언가 만들어야만 도파민이 분비되었던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맞는데 현재 우리 삶에서는 어떤가요? 힘들게 몸을 움직이거나 굳이 근육을 쓰지 않아도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뇌의 보상을 충분히 과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도파민은 우리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시간을
습관을 그냥 버리고 있는 걸 스스로 인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멈추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한 연구에서는요, 스마트폰에 심하게 의존하는 성격의 경우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자신을 지나치게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고요, 계속 낮은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해요. 반면에 느긋하고 삶의 편안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잘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아주 똑똑한 기관이지만 이용당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생각이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 설정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강해서 통제력이 강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시간 관리, 일,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 등 어떤 게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최적의 환경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그들은요,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독서를 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이라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정말 손쉽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죠. 컨디션이 좋으니까 일에 집중도 잘 되고 효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계속 삶에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해 나갑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적응을 하죠. 의욕과 자제력만으로는 중독을 끊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의지력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에너지로 자신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데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인간의 행동과 습관에 관해서 연구해온 심리학자 웬디 우드의 헤빗에서도 변하고 싶다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만들라고 합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그냥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죠. 저도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핸드폰을 놓고 눕는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이때부터 수면의 질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고 다음날 컨디션도 너무 좋아서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리고 매일 아침 피곤하고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 딱 하루만 폰을 멀리 두고 한번 자보세요.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진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도파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휴대폰 알림 끄기의 방법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더 확실한 방법은 단순히 알림만 끄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폰을 다른 공간에 두는 것입니다. 인스타 브레인에서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집중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은 학생보다 핸드폰을 실험실 바깥에 놓은 학생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또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룹과 핸드폰 대신 노트를 올려놓은 사람들의 그룹 중에서 노트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고 문제를 잘 풀어냈다고 해요. 이 밖에도 여러 실험에서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들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핸드폰은 그저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머니에 넣어두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려면 사실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소모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TV나 디지털 습관이 집중력과 장기 기억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TV를 켜두고 공부를 한다면 뇌는 지금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려고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뇌는 새로운 장기 기억력을 형성할 시간이 없어지고 결국 뭔가를 읽긴 하고 쓰긴 썼는데 배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의 상들을 받은 얼 밀러 교수에 따르면 우리 뇌의 근본적인 구조는 동시에 한두 개의 생각밖에 못하며 이 구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동시에 여러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작업 사이를 오가면서 이 일에서 저 일로 순간순간 뇌가 재설정되면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라고 하면 집중력 저하, 수행 능력 저하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계속 핸드폰을
시간을 확인한다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찰나의 시간뿐 아니라 원래의 집중력을 찾는 시간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은 더 길 수도 있어요. 얼밀러 교수는 전환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뇌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핸드폰을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이거나 끊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려면 반드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피하는 방법인 거죠. 인스타브레인에서 스마트폰 줄이는 상황별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일단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이렇게 명백하게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루에 핸드폰을 한두 시간 정도 꺼놓기, 그리고 모든 푸시 알림을 끄고 운전할 때는 무음으로 변경하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할 때 핸드폰을 옆에 두지 말기, 문자와 메일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야 할 때는 자리에 눕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끄거나 될 수 있으면 침실에 핸드폰을 두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핸드폰이 필요한 경우엔 무음으로 바꾸거나 눕기 직전에는 업무에 관련된 메일이나 문자를 확인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와 뇌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집중력도 강화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45분 정도씩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인스타브레인, 도둑맞은 집중력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들은 예전에 읽고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부쩍 늘어나서 이 기회로 저의 시간을 다시금 조정해보고 또 삶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방법들로 저는 실제로 제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열심히 안 하는 스스로를 혐오할 수도 있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안 힘든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제가 좀 진지해졌는데 사실 제가 스마트폰 보는 거를 끊지 못해서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맨날 핸드폰 하느라고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출근하고 또 집에 와서 그걸 또 반복하고 후회하고 이런 삶을 꽤 오래 살았는데 그때 정말 많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자기 혐오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파민 또 미디어 중독에 관한 주제로 벌써 2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독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굳이 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